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전 무심코 켠 SNS에서 동창의 승진 소식이나 친구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내 방 천장이 낮아 보이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 말이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삶은 평온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는데 손가락 몇 번 움직여 타인의 삶을 엿본 것만으로 세상에서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들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나만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심심풀이에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뒤처짐의 불안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을 풀이해보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느끼는 그 박탈감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틴저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지어 살던 시절에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곧 무리에서 도태되어 굶주리거나 포식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존의 위협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비교는 사실 생존을 위한 안테나였던 셈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는 이 안테나가 너무나 많은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비교 대상이 고작 옆집 이웃이나 동네 친구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 0.1%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뇌는 이 편집된 파편들을 실제 세상의 평균치라고 착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만 빼고 모두가 성공하고 있다는 거대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상향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상향 비교가 반복되면 뇌는 이를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이 조급함은 다시 학습된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심리적 에너지는 더 빨리 고갈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력한 비교 대상들 사이에서 당신의 뇌가 과부하를 일으키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인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침투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는 양파 껍질처럼 단계별로 노출하는데 SNS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겉면, 즉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골라 보여주는 필터링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유머로 승화하곤 합니다. SNS 속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장이 찍히기 전까지 그가 겪었을 수백 번의 실패, 밤잠 설친 고민,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은 프레임 밖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편집된 하이라이트와 나의 무삭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고 있는 셈입니다. 뇌는 논리적으로 저건 단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려 애쓰지만 시각 정보는 논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화려한 이미지를 보는 순간 우리 뇌의 감정센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다 라는 결핍의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나만 뒤처진다는 강한 압박을 느낄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 기능은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전전두엽은 논리적 판단과 장기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곳인데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뇌신경계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내 삶의 다양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면은 보이지 않고 오직 뒤처진 나라는 좁은 프레임에만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남들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조급해지지만 사실은 당신이 달리는 트랙과 그들의 트랙은 종목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뇌가 망각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가 자아 자원을 급격히 고갈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무언가 나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에너지를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부러워하는 데 다 써버리는 것이죠. 남들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내 널버스 시스템을 억지로 쥐어짜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깊은 무기력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남의 엔진 소리에 맞춰 내 차의 엑셀을 무리하게 밟다 보니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연료가 떨어져 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교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참조 기준을 회복하라고 조언합니다. 기준선을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로 옮기는 것이죠. 남이 10km를 뛰었는지 100km를 뛰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깊어졌는가, 혹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됐는가입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억지로 보폭을 넓히면 결국 무릎이 망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만의 보폭을 유지하면 느린 것 같아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며 모든 사람 각기 다른 종목의 경기를 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누군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일찍 터지지만 누군가 깊은 밤을 은은하게 밟히는 달빛처럼 천천히 빛을 발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필요합니다. 첫째, 디지털 경계선을 그으세요. 비교의 불씨가 되는 SNS 사용 시간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거나 나를 자극하는 어카운트들을 과감하게 언팔로우하는 것입니다. 뇌가 외부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여야 전전두엽이 다시 기재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만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맛있는 커피 한 잔, 내가 나를 위해 해준 따뜻한 밥 한 끼처럼 사소한 일상의 기쁨을 기록하며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를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의 소소한 성취에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전까지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자라나 꽃을 피우는데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조급해질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남들이 갖지 못한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는 사실이요. 비교로 인해 아팠던 그 마음은 사실 당신이 그만큼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을 부러워하는 데 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 자신을 안아주는 데 써주세요. 깊은 마음을 풀이하며 당신의 오늘을 응원하는 시간 심심풀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맑게 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계절은 틀림없이 옵니다. 다만 당신이 그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찾아올 뿐입니다. 오늘도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지켜낸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